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?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전체의 1%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슈입니다. 전체 1% 이거 꽤 되는 거 아니에요? 엄청 많죠. 자,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,6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네. 지난해 전체 소유권이 전 등기 신청 건수가 154만 6,977건이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1.01%에 달하는 건데요. 네. 이는 관련 통계 집계 가 시작된 201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럼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? 예, 그렇죠. 근데 사실 잠깐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. 네. 지난 2019년 0.79%였던 외국인 매수 비중은 2020년 0.72, 2021년 0.69로 떨어졌습니다. 코로나의 영향으로 집 보러 바다 건너 못 왔던 이유도 있고요. 네. 또 국내 3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이 영끌 매수세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크게 맞아요. 유입됐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입 비중이 낮아진 건데요. 이후 고금리 시기를 맞아서 이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고 내국인 매수세가 뚝 끊기면서 외국인 매입 비중은 2022년에 0.83%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. 네. 결국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.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? 이 외국 분들을 이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5%. 압도적이네. 예, 11,157건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진짜 많았습니다. 그다음은 미국, 캐나다,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, 러시아 순이었는데요. 이분들이 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 주택 같은 요 집합 건물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사셨고 지난해 외국인 전체 외국인 매입 부동산의 77%가 이 집합 건물이었습니다. 그래요? 예. 어느 지역 그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?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인천이었습니다. 인천? 예. 인천 지역 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의 무려 2.16%가 외국인이었는데요. 그 뒤로 경기도, 제주도, 서울 등이 1%대로 뒤를 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외국인 매수 비중이 오히려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였습니다. 그래요? 예. 이게 거주용인지 아니면 투자용인지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알 수가 없죠, 사실은. 그래요? 예. 그런데요, 지금 그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보면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이 17,786건으로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조금 있었던 거죠. 외국인의 집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례는 2019년 처음으로 연 10,000건을 넘긴 뒤로 계속 꾸준히 늘어왔습니다.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 대출을 하면 또 이제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. 아무튼 이 땅 있잖아요. 땅. 집 말고. 네, 땅. 땅도 많이 사고 있는 겁니까? 그렇죠. 땅도 참 많이 사시는데요. 예. 땅은 또 유난히 또 중국 분들이 많이 사고 계십니다. 중국인들의 지난해 상반기 국내 토지 보유는 72,180필지로 파악됐습니다. 이는 2016년 12월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건데요. 중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,082만 제곱미터. 그러니까 630만 평 정도 되죠. 엄청 큽니다. 예. 이렇게 7년 사이에 1.3배 늘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느는 와중에 이분들의 이 부동산 불법 거래도 동시에 늘고 있다는 건데요. 불법 어떤 뜻이에요, 이게? 예, 불법이요. 이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 14,938건을 조사해서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는데요. 이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%로 가장 많았고요. 이어서 미국인, 대만인 순이었습니다. 이 적발 사례 중에는요, 참 다양했습니다. 이게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에 반입한 후에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이 환치기 수법이나 또 H2 비자 같은 이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경우 그리고 또 편법 증여,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많았는데요.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만드느냐 아니냐로 벌써 몇 년 전부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면 뭔가 좀 한국을 잘 몰라서 실수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.
지금은 그럼 아무 규제가 없는 거예요? 지금 이 국내 거주 외국인은요, 사실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돼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자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온 외국인이 각종 대출 규제를 받은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좀 있었고요. 네. 또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 제한을 크게 받거든요. 근데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를 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습니다. 그럼 거꾸로 우리 국민이 해외 가서 부동산 살 때 규제하는 나라가 있네? 중국 말고 또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이 싱가포르와 호주가 있습니다.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20% 추가를 부과를 하고요.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사전 구매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. 또 이 호주는요,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의원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승인을 받더라도 기존 주택의 구매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그 부동산 그 매입은 둘째치고 우리 이용주 캐스터는 안 여쭤볼게요. 아이고 예. 네. 안 여쭤보는데 과거에 복부인이 있었고, 그렇죠. 최근에 갭 투자 있었고,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,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황병선님은 아무튼 외국인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. 마무리하죠.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